워르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스타입니다. 안녕하세요, 갱스타입니다. 자, 오늘도 이분과 함께해야 되겠죠. 키움증권 글로벌 리서치팀 종목자판기 안석훈 부장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부터 저희가 새롭게 지금 시작하고 있는 기업의 옛날 이야기 첫 번째 편이 그 웰스파고였었어요. 유령 계좌 사건의 전말. 근데 그것보다 난 더 재밌었던 게 웰스파고는 화물 회사였다. 돈을 운송해주는 화물 회사다 보니까 이게 금융이 됐다. 네. 이게 되게 재밌었던 포인트였었고, 두 번째 시간은 바로 무엇입니까? 오늘은 미국에 아니면 전 세계적으로 초콜릿 하면 생각나는 회사. 허쉬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여기 소품도 하나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이거 저희 갱스터가 직접 준비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이미 힌트가 있습니다. 허쉬의 가장 핵심 사업 전략이었던 게 바로 밀크 초콜릿. 잠시 네. 후에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거 먹으면서 할까요? 그럴까요? 딱 미국 기업 항상 볼 때마다 드는 거 있죠. 네. 아, 도대체 이 이름 어떻게 지었을까? 이름만 따면 이름이 되는. 만약에 기업을 만들면 뭐 이스타 주식회사 이 정도가 되는. 갱스터가 만들면 뭐 갱스터 쇼파, 뭐 갱스터 뭐 청바지 뭐 이런 게 되는. 쇼파 되게 오랜만에 듣는 단어다. 뭐라고요? 허쉬도 밀턴 허쉬가 만들었기 때문에 허쉬. 아, 이름이구나. 그냥 밀턴 허쉬라는 사람이 만들어서 허쉬. 네. 자, 그래서 1894년에 처음 밀턴 허쉬가 이 허쉬 컴퍼니를 설립을 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몇 년입니까? 130년인가요? 거의 130년 가까이 된 굉장히 오래된 기업이에요. 사실 근데 그 창업 히스토리는 막 그렇게 막 재밌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간단하게 넘어가자면 밀턴 허쉬가 사실 공부를 하기가 어려운 가정 환경이어서 그 뭐가 재밌을지 이제 어머님이 막 찾아주시려고 했대요. 그러다가 캔디 만드는 거 있잖아요. 네. 캔디 만드는 거에 재미를 보이는 걸 보고 그 제가 장인이 있었대요. 제가 장인한테 찾아가서 우리 아들 좀 교육시켜 주세요라고 해서 도제가 된 거죠. 도제. 네네. 그 독일의 옛날 그 도제. 바벨 관계. 그래서 거기서 열심히 이제 갈고 닦아서 창업을 몇 번을 했어요. 몇 번을 하다가 몇 번 다 말아먹고 처음 성공했던 게 그 아까 말씀드렸던 랭캐스터 캐러멜 컴퍼니. 네. 자, 카라멜로 성공을 한 거네요, 그러면. 카라멜로 성공한 거죠. 캔디랑 캐러멜이랑 다른 점이 네. 뭐냐면 캔디는 그냥 일반 소비자들이 사 먹다 보니까 몇 개 안 사 먹는데요. 그러니까 만들어도 돈이 잘 안 돼. 네네네. 근데 캐러멜의 경우에는 원료로도 쓰이고 그쵸. 하기 때문에 캐러멜을 한 번 팔면 대량 판매가 된대요. 캐러멜 원료로 쓴다. 그렇죠. 캐러멜 뭐 그러니까 과자 만들 때나 쿠키 만들 때나 지금 먹고 계시는 거에 다 캐러멜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캔디 팔아보니까 돈이 안 돼. 이거 사람들이 사 먹어봐야 얼마 안 되더라. 캐러멜 팔아볼까? 해서 캐러멜로 성공을 거둡니다. 실제로 이 캐러멜로 엄청난 돈을 벌게 되다 보니까 그때 몇 명이었지? 직원이 거의 한 1,400명 가까이 됐대요. 대기업으로 성공을 했는데 1900년이 됐을 때 그 기업을 팔아버립니다. 어떤 박람회에 갔는데 초콜릿을 만드는 기계를 본 거예요. 그 전에 사람이 만들었을 건데. 네, 그렇죠. 근데 초콜릿을 맛을 보다 보니까 캐러멜보다 좋아. 맛있는데 나 초콜릿 만들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 랭캐스터 캐러멜 컴퍼니로 번 돈을 초콜릿 기업인 허쉬를 세우는데 돈을 다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허쉬라는 기업이 처음 탄생을 하게 됐는데 사실 처음부터 그냥 허쉬를 바로 나 이제 초콜릿 만들어야지 바로 시작한 건 아니었었고 초콜릿도 당시에 그냥 초콜릿보다 밀크 초콜릿이 진짜 비쌌었대요. 제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 밀크 초콜릿 크리미 밀크 초콜릿. 이게 왜 비쌌냐면 그 당시에는 네슬레가 유일하게 밀크 초콜릿을 만들었었는데 지금은 건강 생각한다고 다크 초콜릿이 더 비싸잖아요. 옛날에는 다크 초콜릿보다 이제 밀크 초콜릿이 더 비쌌던 거예요. 아무래도 밀크 초콜릿도 부드럽고 더 맛있으니까. 네, 더 맛있으니까. 근데 네슬레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이 밀크 초콜릿을 만들어서 공급하는 기업이다 보니 스위스에서 수입을 하는데 비싸서 이게 부유층들만 먹을 수 있는 초콜릿이었대요. 그러니까 이 허쉬가 이런 생각을 한 거죠. 밀크 초콜릿을 대중에게 팔면 어떨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싸야죠. 싸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대량 생산을 해야 되죠. 대량 생산은 근데 내가 해본 경험이 있어. 캐러멜을 엄청 생산해봤거든. 그래서 적절한 맛이 좋은 밀크 초콜릿의 조합을 개발해낸 다음에 그 다음에 대량 생산 체계를 갖춘 공장을 세우게 되고 거기에서 밀크 초콜릿을 대박을 터뜨려서
허쉬가 크게 성공하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이게 이제 그 허쉬의 시초예요. 여기까지가 그냥 창업 히스토리. 첫 번째 키워드는 말씀드렸고 밀크 초콜릿 대중화로 이제 허쉬가 크게 성공의 발판을 마련한 게 된 거예요. 두 번째 키워드가 운명의 장난. 네. 1911년이면 이제 허쉬가 굉장히 성공하고 나서예요. 네, 막 돈이 막 들어올 때네요. 돈 엄청 들어올 때죠. 네. 그러니까 1911년에 근데 와이프가 몸이 안 좋았대요. 그래서 와이프가 유럽 지역에서 요양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미국에서 사업을 벌이고 있지만 한 겨울이나 이런 그 요양을 해야 되는 기간 동안은 본인도 같이 유럽에 가서 아내를 돌봐줬다고 합니다. 이 운명의 장난인데 그 운명의 장난이 뭐냐면 이제 그 일을 해야 되니까 미국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미국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내가 그래도 허쉬 대기업 회장인데 그러니까 막 돛담배 타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막 새로 출항하는 배가 있대요. 새로 출항하는 배가 있다고 해서 그 새로 출항하는 배가 또 세계 최대의 규모의 유람선이었대. 세계 최대의 배가 새로 출항을 한다고 하니 나 이거 타고 미국 가야지 라고 해서 표를 끊었습니다. 자, 그 표를 끊었던 그 $300짜리 수표가 실제로 지금도 남아있을 정도로 이 표가 그거예요. 여기 보면은 화이트 맞아요. 허쉬 트러스트 컴퍼니라는 수표책을 쓴 거죠. 본인 수표책을 쓴 거고 어디에 화이트 스타 라인에 $300를 결제를 한 게 이제 이게 남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게 1912년 4월 출항 예정이었었어요. 혹시 그 배가? 출항을 했고 이 배는 빙하에 부딪혀 침몰을 하게 됩니다. 그게 타이타닉이에요? 그게 타이타닉입니다. 헐. 소름. 알고 계셨잖아요. 아니요, 저 처음 들었어요, 진짜. 아, 진짜요? 네. 그런데 허쉬가 타 있었느냐? 안 타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왜 안 탔어요? 미국에 빨리 가야 될 일이 생겨서 먼저 한 달 전에 먼저 출발했어요. 아. 다행히 타이타닉은 안 탔는데 그래서 허쉬 타이타닉 검색하시면 이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타이타닉을 탈 뻔했지만 타이타닉을 다행히 안 타고 다른 배를 타고 이제 미국으로 돌아와서 다시 사업을 하셨고 그래서 이제 그 꽤 오래 사셨습니다. 허쉬님께서는 자, 바로 이게 운명의 장난. 결국은 이제 밀튼 그 사람들 사이에서도 그런 얘기가 많대요. 그래서 만약에 밀튼 허쉬가 정말 타이타닉을 탔다면 지금의 허쉬는 어떻게 됐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한다고. 이게 없었을 수도 있겠네요. 없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다른 허쉬가 아니고 하하 뭐 이런 이름일 수도 있겠네요. 다른 이름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요. 자, 이게 두 번째 키워드였고 세 번째 키워드 갱스터가 궁금해하는 히틀러의 비밀 무기.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이제 미국 육군에서 허쉬에게 이제 전투 식량을 만들어 달라라고 의뢰를 해요. 근데 아시겠지만 전시에는 사실 모든 공장이 멈추고 다 이제 군수용품을 생산을 하게 돼요. 그래서 뭐 자동차 회사도 그때 멈추고 다 이렇게 만들고 모든 것들을 하는데 허쉬한테 뭘 의뢰하지? 전투 식량을 만들어 달라고 하자. 근데 허쉬한테 그래서 전투 식량을 어떤 식으로 의뢰를 했냐면 4가지 조건을 달았는데 일단 첫 번째로 들고 다니기 쉽게 하려면 4온스 이하의 무게로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4온스가 몇 킬로 정도죠? 4온스가 그렇게 무게가 많지 않아요. 이거 계산해야 되는데 그램으로 4온스가 113g이라고 합니다. 113g. 그럼 3개네요? 그쵸. 요거 3개. 별로 안 무거운 거예요. 되게 가벼운 거. 이거 다 잘라 주실 거죠? 설마 내가 이거 계산한 것까지 다 찍어 놓진 않겠지? 113g이니까 가벼운 거예요. 가벼운 거니까 이제 들고 다니기 편하게 하는 거. 4온스의 무게. 그리고 고칼로리여야 되는 거죠. 열량이 많아야지 전쟁 치를 건데. 세 번째 조건이 90도씨 이상의 높은 온도에서도 녹지 않도록. 전장에서. 더울 수도 있으니까 뭐 뜨거울 전쟁, 수도 있고. 그쵸. 전장에서 녹아버리고 여기다 퍼지면 다 못 쓰게 되고. 그리고 이게 세 번째 조건, 네 번째 조건이 제일 웃긴데. 이거 진짜 웃긴 것 같아요. 삶은 감자보다 조금만 더 맛있게 만들어 주세요. 그러니까 맛없으면 안 되는 거고 맛은 있어야 되는데 너무 맛있으면 이걸 너무 빨리 먹어버린다는 거죠. 이게 근데 단순히 너무 빨리 없어지면 안 되니까라기보다도 봐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2000kcal의 어떤 음식을 먹는다고 쳤을 때 2000kcal를 한 번에 먹으면 나머지 그러니까 쓸데없는 열량들은 다 배출되거나 쌓여버려요. 나가버리니까. 그게 그러면은 고칼로리의 음식이 효율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니 못하니 500kcal씩 4번에 나눠서 먹는 게 더 좋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덜 맛있게 만들어서 이들이 한 번에 빨리 먹지 않고 충분히 나눠 먹음으로써
긴 시간 동안 병사들이 열량을 잘 활용할 수 있게끔 네. 하라는 네. 취지에서 여기서 맛없게 만들어 달라 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진짜 맛이 없었대요. 그래서 병사들이 이거 히틀러가 그러니까 미군 병사들 네. 골탕 먹이려고 비밀 무기로 만든 거다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 그 맛은 없었다고 해요. 뭐 먹어보고 제가 예전에 미군 전투 식량을 먹어본 적이 있는데 네. 초콜릿을 먹었는데 되게 씁쓸해요. 쌉쌀한 게 아니라 씁쓸한 맛이 나요. 네, 근데 그게 되게 진한 느낌이 있었거든요. 네. 어렸을 때 먹어서 이런 걸 왜 먹지? 하긴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한 번에 먹지 않게. 네. 근데 진짜 열량이 높겠다는 생각은 했고요. 그 당시에 제가 몸무게가 엄청 나갔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빨리 먹고 싶었는데 빨리 먹을 수가 없었어요. 너무 단단해서. 그러니까 저 이게 되게 네, 이게 먹으려고 하는데 어떻게든 이거 깨물어 먹으려고 네. 애를 쓰는데 쉽지가 않았거든요. 네. 어렸을 때 입도 그러니까 크지 않았을 때라서 어. 되게 힘들었던 입도 기억이 작아요? 있어요. 네? 전쟁 기간 동안에는 필수품이었기 때문에 네. 엄청나게 많이 팔렸다고 해요. 근데 네. 이 팔리는 게 가능했던 거는 대량 생산 체계가 갖춰져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그렇죠. 것이고, 그래서 이제 사실 허쉬는 어떻게 보면 그냥 맛있는 초콜릿을 개발했다는 그 첫 번째 어떤 사업 아이템을 잘 잡았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두 번째로 좋은 점은 바로 이겁니다. 그 시대에 많이 팔 수 있는 대량 생산 체계라는 걸 만들었다는 사업가적인 기질도 굉장히 높은 평가를 네. 받고 있는 그런 그 기업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들 때문에 허쉬는 성공을 할 수가 있었고, 다음 키워드가 바로 착한 기업인데, 요즘 트렌드에 착한 기업이 잘 맞죠? 그쵸. 네. 근데 ESG를 네. 강조하는. 맞아요. 네. 딱 허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첫 화면에 나오는 게 있어요. 포브스가 선정한 2021년 여성들과 가장 친화적인, 세계에서 가장 여성 친화적인 기업으로 선정된 게 또 허쉬예요. 네. 그리고 실제 CEO도 지금 여성분이시기도 하고, 네. 밀튼 허쉬가 창립했을 때부터 직원들의 복지에 대해서도 상당히 관심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1909년에는 허쉬 인더스트리얼 스쿨이라고 하는 학교를 설립을 하게 됐는데, 아하. 그 학교를 설립한 것도 본인도 어렸을 때 되게 공부하기가 힘들었다고 어렵게 했잖아요. 컸다고 아까 말씀해 주셨죠. 네, 그래서 그 고아나 아니면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학생들이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네. 허쉬 인더스트리얼 스쿨을 설립을 하게 됐고, 지금도 이 학교는 남아 있습니다. 미국 펜실베니아에 1950년대인가요? 이게 이름을 바꿔서 밀튼 허쉬 스쿨로 개명을 해서 여전히 네. 학교를 운영하고 네. 있는데, 지금 이 학교를 표현하는 한마디의 문장이 있어요. 가난한 학생들을 위한 가장 부유한 기숙학교예요. 여전히 학생들은 가난한 학생들을 받지만 네. 허쉬에서 이제 비용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네. 기숙학교 가운데 굉장히 부유한 학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밀튼 허쉬 스쿨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고, 네. 그러니까 창업자부터 복지에 관심이 많았고, 허쉬타운 있는 거 아시죠? 네. 이 밀튼 허쉬 스쿨이 펜실베니아 허쉬타운에 위치해 있어요. 그럼 이 허쉬타운이 왜 허쉬타운이냐? 밀튼이 그 여기에서 자신이 그 기업을 경영을 하면서 도시의 인프라를 자기가 다 깐 거예요. 뭐 와. 철도, 도로 막 이런 거 네. 깔고 막 하니까 내가 깔았는데 내 이름 달아야지. 멋있네요. 허쉬타운이 된 거고, 네. 그리고 이 허쉬타운을 설립한 것도 사실 뭐 내가 여기서 권력을 잡아서 뭐 해보겠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공동체가 좀 다 같이 잘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네. 해서 이제 타운을 설립한 것이라고 하고요. 이런 식으로 약간 창업자부터 어떤 그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네. 게 아니라 주변 공동체가 다 함께 잘 살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면서 기업을 이끌어왔던 사람이 창업자였었고, 이런 것들을 쭉 지금까지도 명맥을 이어오고 있는 기업이고, 최근에는 포브스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여성 친화적인 기업에 선정되기도 했고, 네. 이런 것을 봤을 때 허쉬라는 기업은 단순히 그냥 초콜릿을 파는 기업이라기보다는 착한 기업의 면모도 충분히 갖고 있는 그런 기업으로 보입니다. 네. 허쉬가 우리가 그러니까 네. 키세스도 근데 대량 생산 체계에 되게 잘 맞는 거래요. 뭐냐면 찍어내는 게 아니에요. 그럼요. 짜내는 거 아니에요? 짜내는 거예요. 그 짧은 모양으로 무늬로. 쭉. 그 사람이 안 짜죠. 이것도 기계가 짜는. 우리가 적어도 네모난 모양을 만들려면 어떤 틀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쵸. 키세스의 경우에는 그냥 짜서 쑥 틀이 없네요. 그냥 짜기만 하면 되네. 짜기만 하면 라인이 되네. 있고요. 네. 짜기만 하면 되니까 엄청 생산하는 거예요. 그냥
미친 듯이 만드는 거예요. 미친 듯이. 물론 포장은 어려워. 근데 그쵸. 이제 나중에 이 포장도 기계화 시켰다고 그쵸. 하더라고요. 처음엔 사람들이 일일이 쌌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많은 물량을 팔 수 있게 되겠어요. 그러네요. 처음에 키세스를 그 포장하던 걸 아마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만들어진 초콜릿이 있고 은박지를 깔아놓고 거기에 짧은 이게 실처럼 얇은 종이를 네. 놓잖아요. 허쉬 네. 써 있는 그쵸. 거. 예. 깔고 놓고 말고. 예. 이거 엄청 노동집약적인 일이긴 한데 네. 초반에는 많이 생산을 할 수 있어도 포장 때문에 그러니까요. 좀 제약이 있었다면 네. 중반에 이제 그 포장 기계까지 만들어내면서 진짜 엄청나게 짜고 싸고 이 얼마나 많이 팔 수가 있겠어요. 어렸을 때 이거 허쉬 먹으면서 되게 신기했거든요. 네. 벗기는데 일단 작업이 많이 가잖아요. 네. 은박지 까고 실을 빼서 먹는데 그쵸. 그게 되게 귀찮았었어요. 어렸을 때 빨리 먹고 싶은데 그래서 여러 개를 먹고 싶어도 이게 손이 많이 가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한 3개는 까놓고 먹었던 기억이 나긴 하거든요. 진짜 나중에 종목자판기 어린 시절 사진도 한번 공개해 주세요. 안 되겠습니다. 안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누군지 몰라보실 겁니다. 지금은 굉장히 다양한 브랜드를 갖고 있는데 키세스 당연히 아실 거고요. 허쉬 아실 거고요. 근데 더 유명한 건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건 아마 아이스 브레이커가 아닐까 싶어요. 그쵸. 아이스 브레이커도. 네. 그 입냄새 나지 말라고 네, 먹는 그거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많이 팔리죠. 바로 이게 그 이 허쉬의 겁니다. 자, 초콜릿은 근데 우리가 이거 아무리 그래도 초콜릿을 많이 먹진 않잖아. 요즘에 누가 네. 초콜릿을 많이 먹어 생각하시기 네. 때문에 전 초콜릿을 직접 먹진 않고 초콜릿이 묻어 있는 걸 좋아해서 다이제스티브, 초코파이, OS 이게 초콜릿 직접보다는 어쨌든. 근데 이제 코카콜라도 그렇고 네. 그리고 펩시도 그렇고 누가 요즘 탄산음료를 그렇게 많이 먹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이 네.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를 보면 생수도 있고 몸에 좋은 건강 음료도 있고 탄산수도 있고 되게 오거닉한 것들도 많이 네. 이제 네.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놨잖아요. 허쉬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단순히 그냥 초콜릿만 많이 생산을 하다 보면은 이게 성장률이 둔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들도 마찬가지로 몸에 건강한 음식의 포트폴리오를 추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스키니팝 팝콘이라고 하는 이제 스키니팝이 팝콘의 이름이에요. 팝콘인데 이게 저 예전에 한번 월가워즈 라이브 방송 때 소개해드린 적이 네, 있었는데 맞아요. 글루텐 프리, 콜라겐 함유된 노 GMO 과자입니다. 네. 여기에 딱 보면은 되게 재밌는 게 슬로건이 이거예요. 죄의식 없이 드세요. 몸에 죄 짓는다 생각하지 말고 드셔도 됩니다. 아하. 이겁니다. 그러니까 허쉬도 물론 지금 당장 이런 것들만 그러니까 초콜릿만 봤을 때는 누가 요즘에 초콜릿 먹어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네. 이들도 지금 건강한 음식들의 포트폴리오를 채워 나가고 있는 과정이고 그리고 사실 배당도 꾸준히 늘려주고 있는 기업이기도 해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이런 점들도 긍정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뭐 허쉬의 경우에는 사실 뭐 막 진짜 이게 뭐 기술주, 성장주 이런 개념은 아니지만 굉장히 옛날부터 좋은 기업이었고 착한 기업이었고 그리고 생각보다 오랜 역사와 재밌는 그 역사를 가진 기업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난주에는 못된 기업 소개해드렸는데 이번 주에는 착한 기업이네요. 그러네요. 허쉬하고 관계된 회사들을 몇 개 좀 네네. 말씀을 드릴게요. 네. 허쉬가 처음에 캔디로 시작을 했다고 했는데 캔디 하면 생각나는 회사 있나요? 시즈 캔디, 맞아요. 미국의 워렌 버핏. 가장 맞아요. 전통 있는 네. 그 사탕 회사이기도 하고 캐러멜 회사. 네. 그게 캐러멜 네, 회사. 캐러멜로 만들어서 많이 해요. 그 워런 버핏이 인수를 해가지고 현재도 그 유지를 하고 있는데 재밌는 건 제가 비행기 미국 출장 가서 점포들이 여러 군데 있잖아요. 공항에도 네네. 있고 각 주별로 이제 점포가 있는데 가보니까 다 가격이 다른 거예요. 시즈 조금씩. 캔디가요? 네. 이게 그것까지 제가 찾아보진 않았지만 네네. 일단 공항은 공항이니까 비싸다고 치는데 네. 매장에서도 가격이 좀 달라서 주마다 뭐 세금도 다를 거고 여러 가지 있을 건데 아무래도 본사가 있는 캘리포니아가 좀 더 저렴한 게 아닌가 싶기도 했고요. 그래서 시즈 캔디 보시면 미국의 전통 있는 사탕 캐러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 허쉬하고 연계되는 회사 중에 하나는 세계적인 스낵 회사인 몬델레즈 인터내셔널이 있습니다. 나 오레오, 오레오하고 칩스 아오이 뭐 이런 걸로 유명하죠. 네. 이 회사가 지난 2016년에 허쉬를 인수하려고 했어요. 네. 네. 물론 이제 인수가 안 돼가지고 네. 지금 다 별도 법인으로 존재하고 있는데 네. 당시에 몬델레즈 인터내셔널이
이전으로도 돌아가면 크래프트의 사업 부문이었어요. 크래프트 하인즈요? 그러니까 지금은 크래프트 하인즈인데 네. 예전에는 크래프트라고 해서 전에, 네. 치즈 회사가 따로 맞아요, 있었고요. 네네. 하인즈가 케찹 케찹 회사로 회사. 따로 네. 있었죠. 얘네가 합쳐진 게 2016년인가 15년 요 네네. 정도거든요. 워런 버핏하고 네. 이 헤지펀드 쪽에서 들어와가지고 네네. 공작공작 해갖고 큰 회사를 만들었는데 그 전에 분사돼서 나온 게 바로 몬델레즈 인터내셔널입니다. 그래서 주로 스낵 위주로. 네네. 그 회사가 하나 있고 또 하나 엮어서 같이 볼 회사 중에 하나는 펩시코. 네. 펩시코가요? 네. 펩시코는 전체 매출의 절반씩을 나누고 있는 게 절반은 음료, 네. 절반은 스낵이거든요. 펩시코의 스낵, 레이즈라고 노란색 감자칩 있죠? 네. R-A-Y-Z. 네, 네. 예. 그러니까 프리토레이. 그거 맞나?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게? 예전에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있는 언젠가 먹고 말 거야 치토스. 치토스. 네네. 네. 치토스도 그 프리토레이 소속이래요. 펩시코가 가지고 있어요. 지금도요? 네. 오. 그러니까 코카콜라하고 또 연결돼서 보면 코카콜라는 100% 음료 회사인데 네. 펩시코는 음료와 스낵을 같이 하는 회사예요. 포트폴리오가 잘 돼 있어서 네. 어떻게 보면 펩시코가 더 시장 대응력이 더 훨씬 좋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네. 근데 단순히가 펩시는 펩시만 파는 거 아니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가장 포트폴리오가 잘 이루어진 종합 식품 회사다. 네. 그리고 코카콜라는 종합 음료 회사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주가를 같이 보실 때는 몬델레즈 인터내셔널하고 펩시코하고 허쉬를 한번 같이 보시면 재미가 있을 것 같아서 네네. 와우. 제가 자료는 준비했는데 네. 네. 준비해 주신 게 네. 허쉬, 몬델레즈 인터내셔널, 펩시코 펩시코의 세계 네. 그 최근 5년간 주가 수익률을 비교를 해놨는데요. 허쉬가 무려 77%, 네. 그리고 펩시코가 54%, 그리고 몬델레즈 인터내셔널이 44%예요. 근데 이제 최근 2년 동안을 보면 여전히 허쉬가 가장 높고요. 23%고 오. 나머지 두 개 회사는 한 18% 정도 되고 올해 들어와서도 허쉬는 16%, 와. 그리고 몬델레즈 인터내셔널이 5%, 그리고 펩시코는 한 10% 정도. 허쉬가 은근히 주가 상승 탄력이 좋은 기업이네요. 네, 그러면? 저도 사실 그러게요. 허쉬가 그렇게 뭐 모멘텀이 이렇게 좋을까, 펀더멘털이 좋을까 했는데 이번에 살펴보니 식품 업체 중에는 가장 좋은 모습, 그림을 그리고 있어서 네. 추정컨대 비용 효율성이 가장 높지 않을까. 그러니까 단일 제품, 단일 사업군이잖아요, 초콜릿. 네. 그러니까 비용에 대한 원가에 대한 그 경쟁 우위가 남다르지 않을까 싶고 초콜릿은 마찬가지로 앞서 말씀드렸지만 뭐 전투식량으로도 쓰이고 네. 여러 가지 그 스낵을 쌓는 네. 우리 이스타가 좋아하는 네. 그런 당류 제품들에도 네. 항상 초콜릿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렇죠. 그런 제품에서도 많은 수요가 있어서 아하. 더 뭐라 할까 주가도 밸류에이션이 좋지 않나 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그렇게 이게 허당 아니라니까요. 이런 기업을 내가 월가워즈 라이브 방송에서 소개해드렸잖아요. 물론 수익률은 3등했지만 제가 이런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 준비된 거는 네, 보니까 그러면 네. 투자 의견하고 목표 주가를 좀 살펴보면 네네. 될 것 같아요. 다른 것들은 저희 그 영문 S 글로벌에서 확인하시면 되고 일단 투자 의견하고 목표 주가를 좀 살펴보면 허쉬의 투자 의견은 총 11개 IB들이 내고 있는데 네. 종합해보면 바이, 매수고요. 목표 주가는 평균으로 191.5달러, 지금보다 한 8% 정도 높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몬델레즈 인터내셔널은 투자 의견 낸 IB가 3군데인데 종합하면 강력 매수 의견 내고 있고요. 현재 목표 주가 평균은 70달러로 현 주가 대비 한 12% 정도 높게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펩시코는 7개 IB가 낸 의견을 종합하면 매수, 그리고 목표 주가는 165.57달러로 현재 주가 대비 한 0.5% 정도 낮은 상황이라서 네. 그 밸류에이션이나 어떤 목표 주가 대비로 봐서는 허쉬가 상대적으로 여전히 좀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을까. 하지만 현재 주가로 보면 몬델레즈 인터내셔널 올해 네. 실적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어. 몬델레즈 인터내셔널도 좀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펩시는 음료 회사들은 네.
아무래도 계절성을 타잖아요. 네. 전에도 제가 코카콜라 얘기할 때 한번 네네. 말씀드렸을 건데 코카콜라나 펩시코가 매출이 가장 좋을 때가 언제냐면 2분기 끝나고 여름 7, 8, 9 네. 요때 네. 실적이 여름 가장 막바지. 많이 나오니까 네네. 2분기 실적 발표할 때가 가장 좋고요. 주가도 그림을 이렇게 시즈널리티를 그림을 그려보면 네. 3분기니까 실적 발표할 때가 10월 정도 되죠. 네네. 10월 때가 가장 그쵸. 주가가 높아요. 어.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겨울에 좀 미리 매수하셨다가 어허. 여름에 파는 와. 이런 대응도 가능해요. 오. 네. 애플은 언제? 연말에 샀다가 가을에 파는 가을에. 네. 이렇게 대응하시면 되고. 네네. 네. 왜냐면 허쉬가 우리가 생각보다 너무 이렇게 강한 모습을 보여줘서 네. 아 진작에 내가 왜 이걸 안 봤지? 네네. 사실 허쉬가 제일 뭐라 할까 좀 항상 이게 초콜릿이 땡길 때가 있잖아요. 네. 그럴 때는 항상 허쉬를 떠올리는데 주가가 좋은 회사들 보면 대체제가 약한 거 상대적으로 경쟁 우위가 많은 회사들이 주가가 좋잖아요. 업계 네네. 1위. 네. 그러니까 허쉬도 초콜릿 시장에서는 가장 큰 회사고 음. 네슬레는 유럽 회사다 보니까 아무래도 네네. 허쉬보다는 대중성이 좀 떨어지니까 네. 그런데 아 왜 내가 그걸 안 봤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에. 오. 제가 이거 자료는 준비를 안 했는데 네. 사실 수익성 지표를 항상 저는 보긴 봐요. 기업들 네. 이제 다 이제 뭐 이런 것 저런 것 한 다음에 수익성 지표를 보는데 사실 수익성 지표의 기준은 존재하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이 기준은 제가 뭘로 택했냐면 모닝스타의 성공 5원칙에 보면 그러니까 수익성 지표 그들이 세워놓은 네. 지표가 네. 있어요. 그러니까 ROE 15% 이상 장기간 유지될 때, 그 다음에 ROA 7% 이상 유지될 때. 그런데 제가 이 두 가지를 봤거든요. ROE는 일단 한 30에서 50% 사이로 왔다 갔다 합니다. 오. 굉장히 좋고, 그 ROA가 한 10% 정도 안팎이에요. 그러니까 네. 기업이 일단 그러니까 수익성이 좋은 기업이에요. 네, 뭐 네. 이게 뭐 잘 팔리는 해도 있을 거고 잘 안 팔리는 해도 있겠지만 잘 안 팔려도 수익성 좋은 기업인 네. 거는 분명합니다. 장기간으로 봤을 때. 네. 그래서 허쉬는 사실 이게 우리가 되게 특이한 게 나한테 친숙할수록 너무 친숙할수록 사실 관심이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허쉬도 내가 너무 잘 알아. 왜냐면 나 허쉬 초콜릿을 맨날 보거든. 네. 그리고 난 심지어 그 허쉬 초콜릿을 안 사 먹거든. 해서 관심이 없어요. 네. 근데 이런 것들도 한번 공부해 볼 필요는 진짜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허쉬 좋습니다. 아유 뭔가 이렇게 딱 확 꽂히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웰스파고에서 내가 그랬던 거지. 저는 이제 클래식카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아요. 네네. 그러니까 클래식카를 보다 보면은 1970년대랑 60년대 차들 가운데 이게 그러니까 뒤가 이렇게 쫙 날아가는 모양, 뒤에가 이렇게 네. 약간 날개 모양의 차들이 네. 많아요. 그게 뭐냐면 뭔지 알아요. 그 당시 전투기를 워낙 많이 만들다 보니까 그 전투기를 형상화한 자동차들의 모양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 진짜 자동차들 굉장히 뭐 전쟁 나자마자 군수 물품 많이 만들고 진짜 군수 물품 만들면서 성장한 기업들 굉장히 맞아요. 많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의 역사들도 여러분 한번 관심 갖고 보시면은 재밌는 게 되게 많을 겁니다. 자, 오늘 그래서 기업의 옛날 이야기, 오늘 이야기는 허쉬 편이었었고요.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